안녕하십니까. 전북지역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연구 모임 정책 있는 여자들 시즌2 팟캐스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문선영. 이은순, 이희경,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작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이 참 많이 변했죠. 마스크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불과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들이 혹독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읽는 여자들은 코로나19와 여성의 삶에 대한 방송을 기획했는데요. 코로나19와 돌봄, 일자리, 폭력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여성 일자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네. 어떻게 처음 방송하시는 이명숙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먼저 정책 읽는 여자들의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이런 기회에 취약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여성 일자리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안된 좋은 정책들이 모쪼록 실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명숙 선생님 정말 같이 합류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요.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성 청년이 먼저 타격을 받았죠. 이는 숙박 음식점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에 여성이나 청년들이 많이 종사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상황을 볼 때 현재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 위기는 남성보다는 노동 취약계층인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책 읽는 여자들은 코로나 이후 여성의 고용 위기를 통계와 대상별로 살펴보고 문제점,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뒤에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윤순 선생님, 코로나19 확산 이후 2019년 대비 2020년 4월 여성 취업자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셨는데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의하면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여성이 29만 4천 명, 남성이 18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취업자 감소가 많은 것은 여성 노동 환경이 남성보다 열악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임시근로, 명세사업장 중심, 출산 및 육아기 연령대의 여성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현재 대면 서비스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가장 많고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감소는 여성이 16만 7천 명, 남성은 4만 4천 명,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는 여성이 10만 2천 명, 남성은 2만 8천 명입니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현재 여성 취업자 감소는 임시 근로자에 집중돼 있으며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현재 여성 임시 근로자는 37만 명, 남성은 21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면에서는 2020년 4월 현재 여성 취업자 감소는 9인 이하 사업장에 집중돼 있으며 2020년 4월 현재 여성 취업자 감소는 1에서 4인 규모의 사업장이 17만 4천 명이고 남성은 11만 6천 명이며 5인에서 9인 규모 사업장이 13만 3천 명, 남성은 9만 3천 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출산 및 육아기 연령대 여성의 고용위기는 최근 5월 21일에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제5차 고용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불거진 돌봄 위기가 여성의 고용 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듯 싶은데요. 이희경 선생님께서도 코로나19 이후 여성 노동자의 취업 변동에 대해서 조사하셨는데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코로나 확산 1년을 맞아 2020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직 경험 있는 여성 3,007명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는 3,007명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여성은 모두 629명으로 20.9%이며 이 중 재취업한 여성은 217명으로 7.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하지 않은 여성은 412명으로 13.7%에 해당하며 퇴직한 여성 3명 중 2명이 계속 실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시기 후 여성에 대한 취업 후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3월에서 11월 사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여성 629명 중 46.1%는 코로나 이후 경영 악화로 휴폐업, 해고, 휴직, 장기화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일거리가 너무 늘거나 줄은 경우는 40.5%에 해당하며 가족 돌봄 때문에 그만둔 경우는 22.3%로 그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퇴직한 여성의 3분의 1은 재취업을 했으나 3분의 2는 여전히 실직 상태이며 20대, 저학력, 임시 일용직일수록 실직 상태가 길거나 일시적 취업 퇴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여성의 일자리의 질도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퇴직 여성이 일을 그만둔 시점은 2020년 3월이 19.9%로 가장 많았고 4월과 8월 그리고 11월이 각각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8월과 11월은 2차, 3차 유행이 시작되어 번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시점으로 이러한 조치가 여성의 일자리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코로나 시기 퇴직 후 재취업한 여성은 이전보다 더 일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취업 여성의 코로나 이전 일자리는 상용직 비중이 60.4%였으나 재취업 일자리는 임시 일용직 비중이 57.1%로 상용직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제 비중도 이전 일자리는 43.3%였으나 재취업 일자리에서는 49.3%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여성의 일시적인 취업과 퇴직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면 대면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이 위기를 겪고 또한 유치원 등이 문을 닫아 돌봄 의무를 떠맡게 된 여성들의 가정 해기도 많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설사 또 다시 재취업이 된다 해도 일시적인 일자리로밖에 취업이 안 되고 또 위기가 발생하면 다시 또 해고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군요. 그럼 또 다른 위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대상은 해고 영순위 비정규직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는 비정규직 여성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휴직 시에도 회사로부터 휴직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정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소외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인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울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유지 장려를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게 그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손익 계산에 따라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지원금을 받다가도 중단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시대에 직원끼리 무급 휴가를 계속해서 연장 사용하면서 정상화되기를 기다렸지만 원정 업체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회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받을 수 없는 구조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휴업, 휴직 등 고용 조정 조치가 있었던 업체 중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16.6%에 불과했고요. 사업주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42.9%로 매우 많았어요. 그렇군요. 기업을 통한 지원이 실제 노동자에게까지 미칠지는 의문이네요. 또한 작년 집단 감염 문제가 불거진 밀집된 노동 환경에서 종사하는 콜센터 상담원이나 택배 분류 작업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분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채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안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사측의 안전관리 의무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연유로 콜센터 상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업무 공간과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은 마땅히 회사가 지원했어야 할 모든 것들인데 노동자가 부담해서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형편이 되었고 회사가 지원은커녕 임금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교통비와 식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자연적으로 임금을 깎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은 정부의 예방 지침이 지난 1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는데 그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 노동자의 안전이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돌봄이는 정부의 돌봄 전달 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노동자 간의 노동 시간에 근거해 산정되는 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 가구의 감소는 노동 시간의 감소이고 따라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 돌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인 720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연간 말씀이시죠? 네네 네. 실질적인 그 수요자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소득이 좀 늘어날 그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때문에 소득 산정 방식은 노동시간 기준이 아니고 기본 근무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과 돌봄 서비스 질의 제고,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가 있을 때 그럼 정부는 어떤 정책들로 대응했나요? 네, 정부의 대상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상자를 가구, 근로자,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 지원 체계를 구조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이나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으로 구조화한 것이군요. 전통적으로 빈곤과 관련한 지원은 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정부 지원 정책도 국민의 빈곤을 막기 위한 네. 최소한의 방어 기제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면 이런 지원 방식이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지원 정책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빈곤 정책과는 다른 맥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구주에게 분배를 일임한 것은 다른 비가구주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빈곤과 관련해서는 이 가구주 중심의 지급 체계가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가구도 상당히 많으며 또는 폭력 가정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구주가 선하다고 가정한다면 이 분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세대원의 몫을 가구주가 편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이 몰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사한 재난지원금이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도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여 중위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조금씩 낮춰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폐업 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은 폐지했고 주소득자 또는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고용, 프리랜서인 주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사유로 새롭게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대상 정책은 지원 제도의 성인지성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근로자,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급 담당자들도 정부의 의중을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고용과 프리랜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학자마다 차이가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의 형식이 이 부분에 적용하기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요. 방과후 교사나 가사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더욱 커진 경우가 있었죠. 네.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 초등학교 특기 적성의 95.8%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과 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방과 후 강사는 2018년을 기준하여 1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매년 학교와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들의 지위가 각각 학교나 위탁 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용상의 지위를 다양하게 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017년에는 전국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코로나 대유행 이후 조합원들도 늘고 또 조합비 납부율도 올라가는데 직접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조위원장이 김경희 위원장이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제 노조 신고 필증도 나왔고 고용보험은 또 올 여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 가운데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그럼 가사 근로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가사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면 접촉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중지 요청이 지속되면서 수입은 급격하게 줄게 되었고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보면 노동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급여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들은 개별 가구에 고용되는 업무 특성상
서비스 직전에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를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휴업, 휴직의 개념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사업주도 없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어 소득 감소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가사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즉 가사 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노동자 제공기관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퇴직금, 4대 보험,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죠. 정부 인증 기관이 고용하는 가사 도우미에 대해 가사 근로자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의 일이며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뒤 11년 만의 일이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돌봄이나 교육 서비스 업종 등 성별 분업화된 여성 집중 직종에서의 코로나 위기를 다뤘는데요. 그럼 전문직이나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코로나 위기 시 괜찮았나요? 아닙니다.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성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은 여성들의 경우 전문가라 할지라도 고용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성 취업자의 경우 전 학력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이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팬데믹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학력, 전문성과 무관하게 해고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간행이 있었네요.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라고 예의일 수는 없었네요. 올 3월 4일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고용 위기 극복 및 대책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걸 이윤순 선생님께서 간략히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방향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회복 유지입니다. 여성 일자리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해 18,000명 규모의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세일 여성 인턴 지원도 확대하는 등 여성 채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과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중 비경제 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분야에서 고용 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을 집중 선발 지원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을 금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기관도 75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유연 근무제도 활용이 한쪽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 균형적 사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자, 두 번째 방향은 미래 유망 일자리로 포용적인 도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 일자리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성별 격차 해소로 미래 일자리로 포용적 도약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2021년 14개소까지 확대하여 돌봄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촉진하고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금년 중 관련 연구 추진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서 여성이 다수인 돌봄과 가사 일자리의 근로 여건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또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 내에 여성 일자리 현황과 근로 여건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 및 유관 기관 간 논의도 착수하겠다고 하네요. 자, 신기술, 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중고교, 청년 시기부터 여성이 다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 과학기술인에게 생애 주기별 경력 설계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W브릿지 사업을 3월부터 신설 운영하고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신설하여 여학생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미래 노동시장에서 유망한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여성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부터 성별 임금 및 인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고 성평등 현황 공시제의 제도 설계, 연구도 곧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시행되어 온 대표적인 여성 고용 정책인 적극적 개선 조치 제도도 15년 만에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 고용 기준, 여성 고용 비율 및 관리자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업종별 평균 70% 미만의 사업장에 여성 고용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행이 저조한 사업장 명단 공개하는 등 고용에 있어 성평등에 기여한 제도입니다. 현재 업종별 상대평가는 업종 간 여성 고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 내 성별 업종 분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고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업종의 여성 고용을 늘려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책 방향은 여성 고용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현재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재취업 중심의 정책 체계에서 경력 단절 예방, 생애 경력 설계, 지원 등 정책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확대 보강하기 위하여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위기 대응 및 일자리 정책 추진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중앙, 지방 간 정책 소통 체계도 마련했으며 이와 아울러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휴직자 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비롯한 지원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여성들의 미래형 일자리 진출을 위해 청소년기부터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과 현재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대책 등이 들어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위기 시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인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의 여성 편향을 지양하기 위해 성평등한 휴가 사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고 하는 점이 또 눈에 띄네요. 또 실태조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소통 체계도 마련한다고 하는 기대가 큽니다. 적극적 개선 조치 AA 제도도 개선하여 적용 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도 정량적인 요소 이외에 절대평가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절대적으로 여성 고용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한 보통 임금의 평균값, 중간값, 성과급, 성별 승진 비율, 임원이나 핵심 부서의 성별 비율 등 성별 격차 데이터를 공개하는 성평등 현황 공시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착수한다고 하니 현재 지금 성별 임금 및 인원 현황만 발표하는 것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코로나 위기가 들이운 여성 일자리 위기가 이런 정부의 총체적인 대책 발표로 이어졌고 이 계기를 해서 잘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코로나와 여성 일자리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요. 선생님들 소감 말씀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이은순 선생님 먼저. 네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공식적으로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연구된 논문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마련된 정책 지원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들이 꼭 실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발행입니다. 네. 여성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김영수 선생님도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다양한 정책들 나왔고 또 정책에 대한 제안들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국은 여성의 일과 삶의 이제 균형을 이뤄야 그야말로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오늘 살펴본 그 내용만 봐도 가치 있는 삶, 또 행복한 삶이 되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환경이나 노동 환경이 그 열악함에 저도 이제 그 열악하다는 그 마음에 거기에 동의하면서 개선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성을 담보로 한 여성의 노동 환경, 그리고 지위 보장, 안정된 그리고 임금,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어떤 절감된 마음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취약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워라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더욱더 그런 여성들의 열악한 상태를 네. 더 우리가 느끼게 됐죠. 이희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남성 취업자에 비해서 여성 취업자가 받은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여성의 일시적인 취업과 퇴직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직접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성의 고용 위기 실태를 더 잘 알 수 있었고요. 고용 정책을 수립할 때 성인지성을 좀 검토해서 여성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편향되지 않도록 정책 위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장시간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또 방송 주제가 저희가 코로나와 어, 젠더 폭력입니다. 예,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정책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